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 전문가 캐아나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시행되는 부동산 커미션 제도에 관해서 여러분께 업데이트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뉴스나 신문지상을 통해서 부동산 커미션 제도가 바뀐다는 소식을 접하셨을 겁니다. 이건 지난 3월 머저리에서 있었던 전미부동산협회 NAR이죠. NAR을 상대로 한 셀러들의 집단 소송에서 시작이 된 건데요. NAR은 그 소송을 끝까지 싸우지 않고 협의하기로 했고 또 그 결정에 따른 제도 개선들입니다. 그럼 셀러는 도대체 무엇을 소송을 했을까요? 1990년대부터 시작된 이 부동산 커미션 제도는 불공정 거래라는 게 바로 핵심 포인트인데요. 지금까지는 셀러가 본인을 대변하는 브로커 에이전트와 바이어를 대변하는 브로커 에이전트 양쪽의 커미션을 모두 지불하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바이어와 일하는 부동산 에이전트가 바이어에게 손님, 부동산을 사실 때 커미션이 없고요. 부동산을 사실 때는 공짜예요. 그리고 저는 셀러에게 커미션을 받으면 됩니다. 라고 했던 거죠. 그러나 과연 이게 공짜였을까요? 그 바이어 에이전트의 커미션은 이미 집값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바이어가 간접적으로 그 에이전트에게 지불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바이어는 그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른 채 간접적으로 지불하니 이 부분이 바로 소비자에게는 불공정 거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단 소송에 5천만 명의 소비자가 가담을 했고요. 이 소송이 끝까지 가서 NAR이 질 경우에 그 배상 금액이 천문학적일 거라고 판단한 NAR은 합의에 이르렀고 이 세 법은 이번 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 합의한 내용의 키포인트는요. 이제부터는 셀러는 셀러 브로커에게 커미션을 주고 또 바이어는 바이어 브로커에게 커미션을 지불해서 각자가 받는 서비스에 대해서 각자가 지불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 제도 변경을 각각 바이어와 셀러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면요. 첫째, 바이어는 이제 집을 보러 투어하러 나가기 전에 본인이 같이 일하는 그 에이전트와 Buyer Representation and Broker Compensation Agreement BRBC라는 서류에 반드시 사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커미션을 얼마로 할 건지 협의하에 그 서류에 적게 되어 있고요. 이 계약은 독점으로 할 수도 있고 비독점으로도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비독점 계약일 겁니다. 왜냐하면 독점 계약일 때는 바이어가 이 브로커랑 집을 사지 않아도 커미션을 지불함으로 바이어에게 굉장히 불리한 그런 계약이 될 겁니다. 이 수수료는 협상이 가능해서 그 에이전트의 경험과 능력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거고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그냥 오픈하우스를 한번 둘러보고 싶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지금같이 같이 일하는 에이전트 없이 그냥 가서 집을 투어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집을 사시는 바이어는 반드시 에이전트가 있어야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오퍼를 쓰고 셀러와 협상하는 경우를 Unrepresented Buyer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불가능하진 않지만 법적인 위험 부담을 고려하면 반드시 에이전트와 같이 일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만약 바이어가 본인의 에이전트 없이 셀러를 대표하는 리스팅 에이전트에게 집을 사도 될까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반드시 그 리스팅 에이전트와 동시에 바이어를 대면한다는 BRBC를 작성하시고 바이어로서 수수료를 얼마로 낼 건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셀러 입장에서 이 제도 변경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바이어 브로커의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스팅 어그리먼트를 작성할 때 바이어 쪽 수수료를 얼마 주겠다는 사항이 완전히 삭제되었고요. 그 어디에서도 바이어 수수료에 관한 정보를 MLS, Multiple Listing Service, 부동산 거래 시 부동산 정보를 공개하는 그 플랫폼에서는 더 이상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셀러가 본인의 집을 좀 광고해서 더 많은 바이어가 집을 보고 오퍼를 넣게 마케팅 도구로 바이어 쪽에 수수료를 매겼다고 하는 경우에는 소셜미디어나 본인의 웹사이트 같은 곳에 기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바이어는 오퍼를 쓸 때 본인 에이전트의 수수료를 셀러에게 좀 내어달라고 그렇게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여러 계약 조건의 하나로 셀러와 이 조항이 협상 가능하고요. 셀러 입장에서는 오퍼 내용이 아주 마음에 들고 좋은 가격에 오퍼하면 바이어 쪽에 수수료를 내겠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제부터 모든 것은 완전히 오픈되어 있어서 협상하기 나름인데요.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요. 바이어가 바이어 브로커와 협상한 BRBC에 제시된 그 수수료 금액 이상의 수수료를 셀러에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수료가 판매 금액의 2%라고 BRBC에 적혀 있다면 셀러가 2.5%를 주겠다고 해도 2% 이상을 받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아주 테크닉한 그런 디테일을 다 아시기에는 너무 복잡하고요. 꼭 기억해야 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 바이어는 본인의 에이전트와 직접 협상해서 수수료를 미리 결정하고 BRBC라는 서류에 반드시 사인을 해야 한다. 둘째, 어떤 리스팅도 셀러가 바이어에게 수수료를 얼마 지불하겠다는 그 정보를 더 이상 공개적으로 MLS에서 볼 수가 없다. 셋째, 셀러는 바이어 쪽 수수료를 전부 혹은 일부 지불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훨씬 더 선택적이고 유연하다. 그래서 이 제도의 초기에는 약간 혼란스럽고 또 정착되는데 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본인이 받는 서비스를 본인이 지불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고요. 종국에는 부동산 시장이 더 건전하고 투명해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근데 바이어는 본인의 에이전트와 처음부터 계약 관계에 들어가는 만큼 같이 일할 에이전트를 신중하게 고르셔야겠고요. 경험이 많은 리얼터에게 조언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오늘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